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갑자기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와야 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쇄적으로 다 이제 펑크가 나게 되고 생각지도 않던 자기 집도 날아가고 약 400m 앞 또 회사도 날아가고 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도 날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산이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알거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정말 안타깝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라는 안 그럴까요? 나라도요 한순간에 그냥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겪어봤어요. IMF라는 거를. 달러가 똑 떨어지면 이제 나라가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그것을 IMF에서 달러를 빌려주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공중 분해되는 회사들이 많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죠. 근데 저는 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갔다 왔어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들긴 하는데, 저는 아르헨티나를 가서 보고 느낀 게, 부자들은 상관없구나.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달러가 없어가지고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해요. 은행이 예금을 못 받고, 또 은행이 예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대출도 못하고, 은행이 그냥 건물만 있지 사실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간간히 그냥 문이 열려 있어도 직원이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잠깐 뭔가 볼 일을 위해서 나온 거지 은행 본업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르헨티나를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좋은 지역에 돈 그냥 펑펑 쓰면서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길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이 구걸을 하고 깡통을 줍고, 젊은 사람들이 또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물가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공산품들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월급이 30만원 40만원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 치약 하나가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치약도 인터넷에서 사면 1,000원짜리도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쓰는 게 1,000원짜리 쓰는 건데,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쓰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우리 아들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것들 쓰던데, 걔네들은 돈 잘 버니까 걔네들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고, 나는 그렇게 못 버는 사람이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근데 이 한순간에 과연 나라가,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나락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르헨티나를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일이지만 요즘에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뭡니까? 원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가 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는데, 그 회사들로부터 부품을 다 공급받잖아요. 한국이 참 대단한 건, 예전에는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일본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는 부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벤더가 1차, 2차, 3차가 보니까 한 1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 공급받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조립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많은 부품들을 다 수입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다 썼는데, 그거를 몸으로 정말 그 공학도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피땀을 흘려갖고 그거를 우리나라 제품으로 다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그 많은 회사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 갖고 하나의 완성차를 만들어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는 그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사인이 끝나면 그 현대가 그 13,000개나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의 하청업체죠, 한마디로 하청업체들의 노조와 협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뭐 2천만 원 이하,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게 있던데, 아니 13,000개를 어떻게 그 딜을 할 수 있죠? 그 많은 회사를 1년 내내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해도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뭐 대한민국의 회사니까, 현대나 기아는 대한민국 회사잖아요. 또 뭐 삼성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미국 회사를 하나 타켓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 부평에 한국 GM이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그게 옛날에 군산에도 공장이 있었는데, 그 군산 공장을 철수하니까 군산이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됐었는데, 어쨌든 이 부평의 공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 부평 시청 옆에 구청인가? 부평구청이죠. 부평구청 옆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가 그런 법이 통과되면 과연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1차, 2차, 3차 벤더가 거의 현대 수준으로 많을 텐데, 그 많은 부품 회사들과 노조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만약에 GM이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왜냐면 GM이라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이. 동남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거 미국보다 좀 싸고 잘 만들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건데, 만약에 이제 그 GM이라는 회사가 우리 철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 여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보세요, 부평이 그 부평구, 그 옆이 계양구, 그 옆이 서구, 또 그 옆이 부천, 또 그 옆이 뭐 무슨 군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줄줄이 있어요. 다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만약에 GM이 철수한다 발표하면요, 그 일대는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뭐 집값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왜냐,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 있어서 그래도 수요도 있고, 또 이 거기서 장사들도 하고, 또 아파트도 그래서 수요가 필요하고 이러지만, 만약에 그 GM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대는 완전 아마 초상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게 GM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외국계 기업들이 걔네만 하나만 있을까요? 저는 현대나 삼성 같은 회사도요, 하다 안 되면 본사를 옮길 가능성도 많아요. 왜? 주주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더 이상 한국의 매력이 없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본사를 어디로 옮긴다, 이런 끝이죠 뭐. 예.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왜 그런 충격적인 이 생각이 드냐 하면, 저는 겪어봐서 그래요. 겪어봐서 2001년도에 911이라는 게 터졌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2개의 큰 빌딩이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아니, 저 뉴욕에 맨하탄에 빌딩 2개가 무너졌어요. 저는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결국요, 그것 때문에 미국 전역의 모든 기업들이요, 도산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예?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회복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 경제보다도 적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적으로 캘리포니아 하나만 한 5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도 뭐 6인가 7인가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 그런데 이 나라에서 지금 망국의 길을 걷고 있어요. 뭐 노란 봉투법뿐만 아니라 뭐 상법이니 해서 이제 또 4.5일 4일하고 5일만 반나절만 일하자, 그 대신 월급은 똑같이 받자. 좋죠. 예? 일 덜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그거는요, 큰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 아닐까요? 과연 우리같이 이런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저희들한테도 그런 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 보니까 포스코 ENC라고, 포스코 건설이요, 올스탑 하더라고요. 올스탑. 이재명이가 이 산재 사고 나니까 전수조사에서 위법이 있으면 이 허가를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잖아. 야, 이게 뭐예요? 예? 아니, 일개 회사를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딴 개소리를 하면 됩니까? 지금 103개인가 되는 현장이 올스탑 됐어요. 그러면요, 그 건설이라는 건 뭐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소모되는 모든 그 철물점이니 뭐 이런 연결된 샤시니 뭐 도원이 뭐 세멘이니 철근이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그냥 올스탑 한 거예요. 103개나 되는 현장에서 내일 모레 입주해야 되는 물량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도 다 스탑 시켰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어쨌든 그냥 뭐 그거는 하나의 일례지만 그 파장도 단속 구간입니다.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지금 뭐 햄버거, 그 피자, 편의점 이런 데도 줄줄이 문 닫는 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파장이, 저는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가 만약에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요, 그 여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 그러면 그 고통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예,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